Don't leave me alone. 안녕하세요, 키미TV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F1과 관련한 재미있는 정보들을 공유하여 F1이 더욱 재미있게 느껴지시도록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경기 관람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피트스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피트란 모터스포츠에서 차량의 타이어 교체, 수리, 연료 보급 등을 하기 위한 장소로 F1에서는 레이스 중 차량을 팀별 전략에 따라 자유롭게 피트스탑 시킬 수 있습니다. 최초의 F1에서는 피트는 드라이버가 리타이어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1970년대가 되어서야 타이어 교체가 일반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트스탑은 지금처럼 빠르고 조직적이지 못했습니다. 1994년부터 재급유가 허용되었으나 여러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였고 결국 2010년부터 안전상 이유로 재급유는 금지되었기 때문에 주로 타이어 교환을 위한 목적으로 피트인을 합니다. 피트 내에서 일반적인 타이어 교환을 위해 걸리는 시간은 2에서 3초로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고 피트워크의 속도가 경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중 스타트와 더불어 매우 긴장도가 높은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트레인과 제한 속도. 피트로 진입하고 코스로 복귀하기 위한 길을 피트레인이라고 합니다. 피트레인은 일반 서킷은 시속 80km, 모나코와 같이 피트레인이 협소한 지역은 60km의 제한 속도가 있어 서행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F1 기준 타이어 교환을 위한 2에서 3초의 시간을 포함한 25초에서 30초의 시간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때 드라이버는 스티어링 휠에 있는 피트레인용 속도 제한 버튼을 눌러 제한 속도를 유지합니다. 피트레인에서의 서행으로 발생하는 시간적 손실을 이용하여 경기 중 규칙을 위반한 드라이버에게 피트레인을 지나가게끔 하는 드라이버 스루 페널티나 피트에서 5초 또는 10초를 멈춰야 하는 스탑앤고 페널티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피트스탑과 레이싱 전략. F1은 경기에 따라 예선은 1000분의 1초, 결선도 초 단위로 승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몇 랩에서 피트스탑을 하여 어떠한 타이어로 몇 번을 교체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경기 결과에 중대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피트스탑은 레이스에 전략적으로 사용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 번의 피트스탑에 발생되는 낭비되는 시간은 약 25초인데 이와 새 타이어 교체로 인한 랩타임 감소를 통한 이득을 경기 상황에 따라 계산하여 최적의 피트스탑 타이밍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쟁 드라이버와의 간격과 그들의 페이스, 피트스탑 전략에 따라 그리고 갑작스레 변경되는 날씨,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세이프티카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피트스탑을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영상으로 다루겠습니다. 네 번째, 피트스탑 경쟁 및 피트레인 배틀. 순위 다툼을 하고 있는 드라이버들이 동시에 피트스탑을 했을 경우 피트워크의 스피드에 따라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긴장 넘치는 상황으로 이 또한 볼거리입니다. 경기 중 바로 뒤에 있던 드라이버가 빠른 피트워크를 통하여 순위를 올리는 상황이 종종 발생되며 피트레인으로 복귀하다가 충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트크루의 출발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슷한 타이밍에 피트레인으로 복귀한 경우 피트레인 제한 속도로 서행하면서 피트레인 출구에서 눈치 싸움으로 인한 긴장감이 매우 높으며 피트레인 출구에서의 가속으로 순위가 바뀌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물론 여기서 피트레인에서의 서행 시속 80km는 서울 올림픽대로의 제한 속도이지만 말입니다. 다섯째, 피트크루 구성 및 역할. 보통 팀당 20명 정도의 팀 크루들이 피트에서 타이어 교환을 위해 대기 중입니다. 피트크루는 피트박스에 대기하고 있다가 레이스카가 피트인하는 경우 화면과 같은 형태로 준비 후 차량이 들어오면 각자 맡은 업무를 마치 하나의 기계와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피트워크는 보통 차량이 들어오면 차량 리프팅을 담당하는 잭맨이 앞뒤에서 차량을 들어올립니다. 이러는 동안 드라이버는 브레이크를 밟아 타이어가 회전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각 타이어의 휠건맨들이 휠건을 사용하여 너트를 풀고 차량과 타이어를 분리하면 재빨리 타이어 제거 인원이 타이어를 제거합니다. 이와 거의 동시에 새 타이어 장착 인원이 타이어를 차량에 끼워 넣으면 휠건맨이 너트를 조입니다.
그리고 타이어가 고정되면 잭맨이 다시 차량을 내리고 피트에 출발 신호등이 들어오며 드라이버는 출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출발 신호등을 자동 해제 시스템인 ARS라고 부르는데 리프팅용 잭과 휠건이 이 ARS 센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휠건에는 OK 신호를 보내기 위한 버튼이 있고 전방과 후방에 모두 OK가 수신되면 리프팅 잭으로 차량을 내려놓고 이 순간 신호등에 녹색등이 들어옵니다. 과거에는 피트크루의 리더격 멤버가 롤리팝처럼 생긴 팻말로 신호하였는데 아무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이더라도 2초에서 3초라는 찰나의 순간에 팀워크와 피트레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을 위해 F1이 진화한 것입니다. 이들 피트크루에 대한 설명은 별도의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번째, 피트스탑 실패 및 사고 사례. F1 피트스탑은 2에서 3초의 짧은 시간 내에 타이어 교환을 완료하여야 하기 때문에 크루 한 명의 실수는 곧 레이스 결과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휠건이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경우 수초의 시간 손실이 발생하고 타이어가 견고하게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출발하여 경기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개의 타이어 중 1개를 다른 종류의 타이어로 장착하는 실수도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피트와 피트레인에는 차량과 크루들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노출된 환경이며 때때로 안전사고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사례로는 2018년 피트 출발 시스템인 ARS의 작동 오류로 리어 타이어가 완전히 조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 신호가 켜져 드라이버가 출발하여 계속 작업 중이었던 피트크루와 충돌하였고 피트크루의 다리가 이중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 외에도 타이어 결합 실패, 급유 중 사고 등 여러가지 사고가 발생한 만큼 피트워크는 긴장의 연속입니다. F1이 팀 스포츠로서 전체 팀원이 함께 싸운다는 것에 대한 한 가지 예시로 볼 수 있겠습니다. 7번째, 피트스탑 기록 탑5. 피트스탑을 0.1초라도 단축하기 위해 피트크루들은 끊임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보였습니다. 탑5의 피트스탑을 연달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의 피트스탑 장면을 봐도 1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F1을 좀 더 많은 분들이 즐겼으면 하는 한 명의 팬 입장에서 피트스탑 관련된 재미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가볍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영상으로 보다 F1이 친숙하게 느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키미TV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